Do you want to 같은 것은 만나길 원하니? Are you free? Can you? 이렇게 하면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정보만 주고 의사결정은 상대에게 살짝 넘기는 게 뭐라고요? 이 패턴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에도 과연 존댓말이 있을까? 영어에도 과연 존댓말이 있을까? 또는 예의 바르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더 절제되고 예의 바르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대에게 묻는 것, 질문을 하는 것은 평서문으로 하나요? 의문문으로 하나요? 그렇죠. 당연히 의문문으로 하는 게 원칙이겠죠. 뭐 했니? 가능할까? 혹시 이래도 될까요? 라고 하면은 의문문으로 보통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묻는다고 해서 의문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잠시 접어둬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라고 하면 평서문으로, 의문문, 질문의 형태가 아니고 평서문으로 넌지시, 그리고 부담을 주지 않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물어보기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 왜 제가 픽하게 됐느냐? 자, 김재호의 기본동사 100 day 4에 보면 그 중에 model examples 4가 저에게 큰 해안을 주었던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착안해서 이거는 반드시 단독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조금은 깊이 해야 영어가 는다, 특히 회화가 는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한국말을 한번 제가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단톡방에 우리 이번 주에 모여 너 조인하고 싶으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모여, 모여서 밥을 먹건 술을 먹건 너 조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두 문장으로 한글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 한글을 여러분 한 5초만 지금 바라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자, 어떻습니까? 약간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든지 언어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이 두 문장에 뭔가 합이 안 맞다라는 걸 느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우리 이번 주에 모인다. 우리 이번 주에 모이거든. 너 조인하고 싶으면. 자, 뭔가 missing, 빠져있는 느낌이 들죠. 만약에 이것을 부드러운 한국말로 만들려면 우리 이번 주에 모이니까 너 조인하고 싶으면 와 혹은 함께 해 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영어로 요 문장이 갔을 때 이 한국말은 원래는 우리 이번 주에 모이니까 너도 오고 싶으면 와라야만 자연스러운데 오늘 앞에서 보여드린 한국말은 영어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해놓은 한국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영어 한번 화면 보실까요? 저도 읽어보고. 그렇죠. We are having a get together this weekend if you want to join. 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말에 get together, 모임을 가져. 만일 너가 join하고 싶으면 평서문으로 오히려 초대를 하는 겁니다. 와라 이렇게 명령문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평서문으로 넌지시, 부담 주지 않고 물어보기. 너 시간 되니? 라고 해서 can you? 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are you free?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에둘러서 얘기하는 예의 바르고 절제되고 부담 주지 않는 문장이 뭐다? We are having a get together this weekend if you wanna join입니다. 이거는 주로 정보를 공유할 때 쓰는 패턴이에요. information을 sharing,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오거나 안 오거나 하는 것은 네 몫이다. 그래서 상당히 듣는 사람도 편하고 좋은 영어입니다. 우리말은 어미 변화를 통해서 존대를 많이 합니다. 십니까? 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영어는 존대가 곳곳에 숨어 있는 언어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쌤, 이제 어떻게 써야 되죠? 이 패턴이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묻는다면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절, 여러분 주절이라는 곳에 정보가 와요. 정보가 아까 전에 문장이 뭐였죠? We are having a get together this weekend가 정보예요. 우리 모인다라는 information 플러스 if절이 옵니다. 뒤에 종속절이라고 해요. if절 이런 것을. 거기에는 if절이 오는데 그 if 다음에는 주로 if you want to, if you are free, if you are interested, if you feel like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If you want to, if you are free, if you are interested, if you feel like.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넌지시 올 수 있는지 물어보기가 되는 겁니다. 참 좋은 예의 바른 표현이죠.
자, 그러면 쌤, 이런 비슷한 게 뭐가 있나요? 자, 정말 멋들어지고 정말 끝장나는 예문, 제 실제 예문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원어민 앤드류 선생님하고 나눴던 대화 중에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가 쭉 하다가 앤드류 쌤이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 점심때쯤 망원시장에 갈 건데 그러시더라고. 저 점심때쯤 망원시장에 갈 건데 그리고 만나고 싶으면 이러더라고. 만나고 싶으면 뭔가 빠져 있잖아요. 뭐가 빠져 있다? 제 점심때쯤에 망원시장 갈 거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오세요 라든지 만납시다 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건 뭐다? Do you want to 같은 것은 straightforward. 만나길 원하니? Are you free? Can you? 이렇게 하면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정보만 주고 의사결정은 상대에게 살짝 넘기는 게 뭐라고요? 이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앤드류 쌤이 한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be at the market. 이걸 망원시장이라고 할게요. Around lunchtime. 한 번 더. I'm going to be at the market around lunchtime. 그리고 meetup이 이제 캐주얼하게 랑데부를 하는 겁니다. 만나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meet up 하고 싶으면 한 뭐라고요? If you want to meet up. 자, 그러면 이 영어를 가만히 한번 조금 섬세한 분은 눈치챘을 거예요. 이 문장 가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왜? 점심때쯤 저 망원시장에 있을 거다. 너 만나고 싶으면.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다? 만나고 싶으면은 만납시다 라는 그 정보가 빠졌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쓴다. 어떨 때? 이렇게 알려만 줄 때. 그리고 subtly, 미묘하고 섬세하게 초대할 때. 이런 겁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같이 와. 너 우리 get together 모임하니까 와. 이러면은 can you join us? 이러면 직설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직설적 표현. 그러면 오늘 공유한 이런 문장은 어디에서 효용성이 극대화가 된다? 예의를 차리고 상대에게 부담을 덜어줄 때일 뿐만 아니고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외국계 기업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영어 이메일로 외국 사람 벤더들하고 소통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원어민 친구를 뒀어요. 그런데 미국에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서울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냥 이메일로 야 다른 건 아니고 우리 플리마켓 하거든 금요일 날 if you want t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만 줄 때 이런 글쓰기에서 써도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최고죠? 그래서 망원시장 예물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회사원이에요. 근데 요즘 사만다가 굉장히 바빠요. 일이 많아. 근데 사만다 보고 너 회식하는데 와 이러면 부담 느끼겠죠? 그러면 사만다에게 오늘 우리 안 그래도 어디 중식 먹으러 가는데 회식하는데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can you 이렇게 하지 말고 평서문으로 we are grabbing dinner after work 간단하게 먹나 봐요. We are grabbing dinner after work 그리고 if you wanna join if you wanna join 자 앞에 정보 덩어리가 뭐다? We are grabbing dinner after work 그리고 if 절이 if you want to join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do you want to, are you interested, can you보다 훨씬 indirect, 절제된 표현, 근사한 표현 그리고 실제 원어민들이 회화에서 일상회화에서도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 문장 하나 공유해보면 PD님에게 이제 주말에 어떤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다가 We are heading to the museum this weekend. We are heading to the museum this weekend나 아니면 We are heading to 예술의 전당 this weekend.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예술의 전당 갑니다. If you would like to tag along. If you would like to tag along은 그 끼워서 그 한말을 모르게 끼어서 가다? 예, 끼어서 가다 이런 게 이제 택이 옷에 택이잖아요.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tag along은 그냥 졸졸 따라가는 걸 tag alo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시면 와라는 걸 넌지시 PD님에게 하는 거예요. PD님에게 We are heading to 예술의 전당 this week. So can you come? 이렇게 하면 직설적으로 묻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의 바른 표현이고 절제된 표현이다. 멋진 표현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학습은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다 큰 성인이 된 분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흥미를 잃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흥미를 잃어버리면 영어가 손에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습자들이 이런 문장을 볼 때 좋은 거는 알겠는데
내가 쓰기에는 글쎄 어려워라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갑시다. 기초학습자들은 이런 거를 지금부터 이제 촘촘히 세밀하게 섬세하게 조금은 깊이 이해만 시켜놓으면 나중에 영어를 꾸준히 하면은 1년 후가 됐건 조금 미드라든지 유튜브 영어 콘텐츠도 소비하는 단계에 접어들 수 있죠. 그러면 이 빈도수의 문제예요. 이런 문장은 원어민들이 미드건 유튜브 진행자건 엄청 많이 쓰는 겁니다. 일상에서. 그러니까 걸릴 확률이 100배, 1000배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봤을 때 똑같은 중급의 초입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문장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설명을 못 듣고 혼자 공부한 사람, 독학한 사람들은 그냥 뭐 저게 저 뜻이겠지 뭐 맨날 첫날 그렇게 있는 건데 여러분은 이게 완전히 딱 꽂힐 겁니다. 강하게 여러분 뇌리에 남을 거예요. 각인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입에서 나오는 경험을 한다 하는 것은 제 스스로 또 제가 모시고 학습했던 학생들이 이구동성을 해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담감 없이 이해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